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꼬물이들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 줄 거고요. 무가 수분도 많고 잘 먹습니다. 잡벌레도 안 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무 매워서 괜찮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매운맛을 못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맵다 싶으면 미리 전날 하루 동안 담가놔요, 물에. 그래서 매운맛을 좀 제거하고 그렇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운맛을 못 느낀다고 그냥 주는 건 제가 봐도 너무 곤충 학대 같아가지고 우선은 제가 맛을 보고 제가 사는 여기 구매하는 곳에는 좀 무가 단 편이에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무라는데 제주도 무가 좀 달달해요. 그래서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로 구매를 해서 먹이고 있고요. 제가 사오면 먼저 먹어보는데 확실히 단맛이 좀 제가 알고 있는 무보다는 단맛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 놓고 주는 편입니다. 무가 많아 보이는데 한 바퀴 돌면 없어요. 애들 다 주고 나면 오히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유 있게 주면 좋은데 여유 있게 주지 않는 이유가 얘네가 어차피 다 못 먹으면 이게 뭐 과일보다는 좀 늦지만 상하긴 상하거든요. 상한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방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몇 시간 내로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줍니다. 성충 말고 이렇게 애벌레 단계에서는 어차피 밀기울 내에도 수분이 함유가 돼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사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수분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왠지 차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충들하고 애벌레하고 매번 같이 줍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성충한테 급여하는 뭐 채소나 무보다 과일 같은 거 보다 이제 애벌레한테 급여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성충들도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면 알아서 먹고 또 많이 먹지도 않아요. 성충들은 애벌레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몸을 키워야지 번데기도 되고 성충도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 편인데 성충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산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습니다. 애들이 솔직히 이거 3개 정도는 부족한 편이긴 한데 우선 이렇게 주고 한 바퀴를 돌면서 양을 좀 맞춰야 돼요. 무작정 처음부터 많이 주면 마지막 때쯤 가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적당량을 좀 공급해주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좀 남으면 그때 좀 부족한 곳에 추가로 급여를 해줍니다. 솔직히 뭐 얘네 밥은 잘 챙기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제 밥을 잘 못 챙기고 있어요. 뭐 다른 농장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고 크는 모습 보면은 배고픈 걸 좀 잊어요. 제가 원래 좀 배고프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 돌보다 보면은 어느새 까먹습니다. 그리고 먹어야지 하면은 벌써 시간이 엄청 늦었죠. 그래서 농장을 오히려 더 잘 운영하려면 오히려 제가 더 스스로 더 잘 챙겨야 돼요. 제가 건강해야지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운동했던 체력들로 버티고 있긴 한데 이대로 반년 정도 더 있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규칙적인 식습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다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딴소리 했는데 여튼 결론은 곤충이나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잘 먹여야 되고 저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드셔야 됩니다. 무는 좀 얇게 썰어서 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두꺼우면 밀기울이 다 젖어요. 밑에 바닥이. 그리고 애들이 솔직히 잘 못 먹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그렇다고 또 너무 얇으면 수분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무슨 무말랭이처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한 두께가 한 3mm 정도 돼요. 제가 그동안 해본 결과 2, 3mm였을 때가 좀 애들이 좀 잘 먹고 지금 보시면 여기 남았죠. 이렇게. 이런 거는 제거를 해줍니다. 이거는 우선 통에 넣고 새로운 걸로 급여하는데 남겼다는 건 먹이가 좀 양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얇은 거 한 장 주겠습니다. 여기도 남은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요번에 애들이 많이 안 먹었어요. 이제 알바지를 좀 해주면서 제가 새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은 그때 먹을 때까지 그냥 냅두면 먹기도 하는데 안 좋죠. 어차피 새로 물을 썰었으니 이렇게 새 걸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곤충인데 대충 뭐 먹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 양심이 허락치 않네요. 그렇게 키우면 팔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제 그젯밤이었나? 번개가 쳐가지고 애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일반 밀웜은 태어나서 성충이 될 때까지 보이세요? 아직도 바글바글하네. 얘네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선 이대로 좀 두고 하여튼 밀웜은 태어나서 성충 될 때까지 평균 한 16번 정도의 허물을 벗어요. 벗고 초기 단계 때는 뭐 워낙 이렇게 뭐 잘 먹는다고 해도 먹는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 티가 안 나고 제가 봤을 때 허물을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벗은 애들이 먹성이 거의 뭐 최고치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령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이제 먹는 게 좀 서서히 줄다가 번데기를 틀죠. 당연히 이제 몸집은 다 커졌으니까 번데기 동안에 어차피 먹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성충 될 때까지 에너지를 몸속에 좀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 성충이 되죠. 그러니까 슈퍼밀웜하고 밀웜을 좀 뭐 어찌 보면 뭐 같은 거긴 하겠지만 상당히 틀려요. 오히려 슈퍼밀웜은 겁이 엄청 많습니다. 겁이 많고 동족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밀웜은 같이 이렇게 애벌레끼리 같이 두면은 종령이 돼도 번데기를 틀질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걔네들은 이제 번데기를 틀면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틀지 않아요. 일반 밀웜은 그냥 이렇게 통에 냅두면 잘 먹고 잘 싸고 번데기도 되고 그 성충도 되고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관리가 힘들어요. 계획적인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슈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마음을 먹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개별 사육을 해줘야 되는데 번데기 통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성충을 200마리 만들겠다 그러면 다 큰 애벌레 200마리만 잡아서 종이컵이나 뭐 이런 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럼 뭐 거의 90% 정도는 성충으로 부화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육이 용이한데 밀웜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밀웜은 만약에 더 이상 성충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지금 있는 애벌레를 좀 유지시켜 가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 동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의 먹이 활동만 하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좀 계획적인 사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밀웜은 성장 주기가 짧고 생존 기간도 슈밀보다 짧아요. 그래서 빨리 크고 출하도 빨리 하고 막 하는데, 슈밀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박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서 출하되는 데까지 약 넉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넉 달. 일반 밀웜은 뭐 대중소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슈밀은 통상 그냥 다 큰 애들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슈밀을 찾는 이유 자체가 조금 큰 뭐 프록이라든가 도마뱀한테 급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슈밀 대중소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슈밀보다 작은 걸 먹여야 되면은 당연히 그냥 일반 밀웜 큰 거 먹이면 되기 때문에, 슈밀을 판매할 때는 그냥 다 큰 놈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애들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밀은 그 사이클이 아주 긴 편입니다. 그만큼 성충도 오래 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밀웜은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낳아야 할 알들을 빨리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슈밀은 천천히 오랫동안 적은 양을 낳기 때문에 알박기 하는데도 좀 힘이 들고, 알을 잘못 받아버리면 공들여 받았는데도 그 통에 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좀 필요한 곤충입니다. 뭐 당연히 뭐 집에서 그냥 방치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은 먹이 유용으로, 그런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판매를 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빨리빨리 안 나와주거나 아니면 알바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알을 많이 못 받게 되면 타격이 좀 크죠. 근데 그렇게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곤충이다 보니까 나름 그게 또 메리트가 있어요. 누구나 쉽고 많은 양의 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밀웜이 지금 이 가격에 팔리지 않겠죠.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팔리겠죠.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마리당 한 3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먹이용인데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키우는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넉 달 동안 이렇게 지금 저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밥 주고 이렇게 무만 주면 되느냐? 아니죠. 이 밀기울이라는 얘네 지비자 밥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같은 날 같이 받았는데도 어떤 놈은 5cm까지 다 크는 동안 어떤 놈은 1cm도 못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얘네들 덩치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먹이 활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밀어요. 군뱅이도 그렇지만 계속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덩치 작은 애들은 먹이 활동에서 밀리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방법이 없죠. 크기별로 분류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별로 분류해가지고 동등한 애들끼리, 크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좀 구별을 해놔야 먹이 활동하는데 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약간 적게 급여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 끄고 이제 부족한 부분 찾아가지고 급여를 또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